악당들은 동부대로를 따라 터벅터벅 걸어왔고 멈추지 않고 강변 마을길로 접어들었다. 약간 경사진 오르막길의 양쪽에 높은 제방이 있었고 그 꼭대기에 나지막한 산울타리가 늘어서 있었다. 큰 길에서 200m쯤 올라가 굽은 곳을 돌았을 때 뒤집어진 농가의 낡은 수레들이 견고한 장벽을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멈춰섰다. 그 순간 그들은 자기들의 머리보다 약간 높은 양편 제방의 산울타리에 호빗들이 늘어서 있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그들 뒤쪽에서 다른 호빗들이 들에 숨겨놓았던 수레들을 이제 밀어와서 퇴로를 막아버렸다. 위쪽에서 메리가 외쳤다. 자, 니놈들은 함정으로 걸어 들어왔다. 호빗골에서 왔던 네 동료들도 똑같았지. 한 놈은 죽었고 나머지는 포로가 됐다. 무기를 버려라. 그리고 20보 뒤로 가서 그 자리에 앉아라. 이탈하는 자에겐 무조건 활을 쏘겠다. 그러나 악당들은 이제 이런 말에 쉽게 겁을 먹지 않았다. 몇몇은 따르려 했지만 곧 동료들이 전의를 북돋아 주는 것 같았다. 20명가량이 뒤로 물러서며 수레 방벽을 공격했다. 6이 화살에 맞았지만 나머지는 그대로 돌격해 호빗 둘을 죽였다. 그러고 나서 끝숲 쪽으로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 달려가던 놈들 중 둘이 더 쓰러졌다. 메리가 뿔나팔을 크게 불자 멀리서 응답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놈들은 멀리 못 갈 거야. 지금 이 지역은 온통 우리 사수들로 들끓고 있으니까. 피핀이 말했다. 오솔길 뒤쪽에 갇힌 인간들은 아직 80명가량이었는데 장벽과 제방을 기어오르려 했기 때문에 호빗들은 그들을 도끼로 베거나 활로 쏘아야 했다. 그러나 가장 힘세고 필사적인 놈들이 서쪽 제방을 뚫고 나왔고 이제는 도망가기보다는 상대를 죽이는 데 열중해서 맹렬하게 호빗들을 공격했다. 몇 명의 호빗들이 쓰러졌고 나머지는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동쪽 제방에 있던 메리와 피핀이 건너와 악당들을 공격했다. 메리는 혼자서 거대한 오르크처럼 생긴 사팔룬의 짐승 같은 우두머리를 해치웠다. 그러고는 자신의 통솔하에 있는 호빗들을 이끌어왔고 사수들을 넓은 원을 그리도록 배치함으로써 남아있는 악당들을 포위했다. 마침내 전투는 끝이 났다. 70명가량의 악당들이 죽어 들판에 쓰러졌고 12명은 포로로 사로잡혔다. 호빗 쪽은 19명이 죽고 30명가량이 부상당했다. 죽은 악당들을 수레에 싣고 근처의 오래된 모래 채취장에 묻었다. 나중에 그곳은 전투 매장지로 불리게 되었다. 쓰러진 호빗들은 언덕 비탈의 무덤에 안장되었고 나중에 큰 비석이 세워져 일대는 공원이 되었다. 그리하여 옛날에 북둘레에서 벌어졌던 1147년의 푸른 벌판 전투 이후 샤이어에서 일어난 유일한 전투이자 마지막 전투인 1419년의 강변마을 전투가 끝이 났다. 다행히 인명 손실은 적었지만 이 전투는 붉은 책의 한 장을 차지하게 되었고 전투에 참가한 모든 호빗들의 이름은 명부에 기록돼 샤이어의 역사가들이 암기하게 되었다. 초막골 집안의 명성과 부는 이때부터 상당히 높아졌다. 하지만 어떤 명부에서도 가장 상위를 차지한 이름은 지휘관 메리아독과 페레그린이었다. 프로도는 전투에 참가했지만 칼을 빼진 않았고 그의 중요한 역할은 동료들의 죽음에 격분한 호빗들이 항복한 적들을 살해하지 못하게 말린 것이었다. 전투가 끝나고 뒤처리를 맡긴 다음 메리와 피핀, 샘은 프로도에게 갔고 초막골레와 함께 그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늦은 점심 식사를 마친 후 프로도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자, 이제 그 대장을 처리할 때가 된 것 같네. 물론이에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너무 점잖게 대하지 마세요.
그놈이 악당을 끌어들였으니 놈들이 저지른 모든 해악에 책임이 있잖아요. 메리는 이렇게 말했다. 초막골은 24명가량의 건장한 호빗들을 선발해놓고 말했다. 골목쟁이 집에 악당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짐작일 뿐이야. 사실은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그들은 걸어서 출발했다. 프로도, 샘, 메리, 피핀이 앞장섰다. 이때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을 느낀 시간 중 하나였다. 그들의 눈앞에 거대한 굴뚝이 솟아 있었다. 물강을 건너 옛 마을에 다가갔을 때 새로 지은 조잡한 집들 사이로 새로 지은 방앗간이 찌그러지고 더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 거대한 벽돌 건물은 시냇물 위쪽에 위치하여 연기와 악취를 내뿜으며 물을 오염시키고 있었다. 강변 마을길의 나무들은 모조리 베어지고 없었다. 다리를 건너 언덕을 올려다 보았을 때 그들은 깜짝 놀라 숨을 멈췄다. 샘이 거울에서 본 환영도 지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예상하게 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서쪽 편의 오래된 농장은 부서졌고 그 자리엔 타르치를 한 헛간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다. 울창하던 밤나무는 몽땅 베어졌다. 제방과 울타리도 모조리 쓰러져 있었다. 풀도 없이 짓밟힌 들판에는 커다란 수레들이 제멋대로 나뒹굴었다. 골목 아랫길은 뻥하니 입을 벌린 모래와 자갈 채석장이 되었다. 그너머 골목쟁이 집은 여기저기 멋대로 세운 오두막들 때문에 보이지도 않았다. 놈들이 그걸 베어버렸어. 잔치나무를 베어버렸단 말이야. 샘은 이렇게 소리치며 예전에 빌보가 고별연설을 할 때 그늘을 드리워 주었던 나무가 서 있던 곳을 가리켰다. 나무는 베어진 채 들판에 나동그라져 있었다. 이것이 불행의 마지막 강타이기라도 한 듯 샘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 웃음소리가 들렸다. 방앗간 마당의 나지막한 벽 위에서 심술궂게 생긴 호빗 한 명이 빈둥거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더럽고 손도 시커맸다. 그는 빈정대듯 샘에게 말했다. 왜? 마음에 들지 않니, 샘? 넌 항상 마음이 약했지. 네 녀석이 늘 주절대던 대로 배를 타고 떠나버린 줄 알았는데 그래. 무엇 때문에 돌아온 거냐? 이제 우리는 샤이어에서 할 일이 있어. 그렇게 보이는군. 얼굴 씻을 시간은 없지만 벽 위에 앉아있을 시간은 있나 보지? 하지만 까끄리 씨, 이 마을에서 청산할 셈이 20개는 되는데 네가 빈정거리면서 그걸 늘리지 않는 게 좋을걸. 그러지 않으면 네 지갑으로 감당 못할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테니까. 까끄리네 테드는 벽에 침을 뱉었다. 제기랄, 너희들은 날 건드릴 수 없어. 난 두목의 친구란 말이야. 너희들이 건방지게 굴면 두목이 손봐 주실 거야. 그러자 프로도가 말했다. 샘, 저 바보에게 더 이상 말을 낭비할 필요 없어. 저렇게 망가진 호빗이 많지 않기만 바랄 뿐이네. 저건 악당들이 일으킨 온갖 피해보다 더 고약한 골칫거리로군. 그러자 메리가 소리쳤다. 까끄리, 이 더럽고 무례한 녀석아. 게다가 샘도 할 줄 모르는 놈 같으니라고. 우린 지금 니놈의 그 고귀한 두목을 없애려고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벌써 그의 인간들은 다 처리했단 말이다. 테드의 입이 놀라 떡 벌어졌다. 바로 그 순간 그는 메리의 지시에 따라 행군에 오는 호빗들을 본 것이었다. 그는 방앗간으로 뛰어들어가며 나팔을 크게 불어댔다. 괜히 힘쓰지 말고 그만 불어라. 내게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메리는 웃으며 이렇게 말하고 은나팔을 꺼내 불자 그 청명한 소리는 언덕 너머로 울려 퍼졌다. 그러자 호빗골의 굴과 헛간, 초라한 집에서 호빗들이 쏟아져 나와 환호하며 일행을 따라 골목쟁이 집으로 올라갔다. 오솔길 맨 위에 이르러 행렬은 멈춰섰다.
프로도와 그 동료들만 계속 걸어가 마침내 과거에 사랑했던 옛집에 도착했다. 정원에는 오두막과 헛간들이 세워져 있었고 어떤 것들은 서쪽 창문 가까이에 세워져서 햇빛을 차단하고 있었다. 도처에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문은 온통 흠집투성이었고 초인종은 사슬이 풀린 채 늘어져 소리도 나지 않았다. 노크를 해도 아무 대답도 없었다. 기다리다 못해 문을 밀자 문은 그냥 열렸다. 온 집안에 고약한 냄새가 진동했고 오물이 가득 차 있어 엉망진창이었다.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듯했다. 그 형편없는 로쏘란 놈은 어디 숨은 거야? 메리가 말했다. 그들은 방마다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쥐새끼들 말고는 살아있는 것이 보이지 않았다. 헛간을 좀 뒤져보라고 할까? 그러자 샘도 덧붙였다. 이건 모르도르보다 지독한데요. 한 가지 점에서 훨씬 더 지독해요. 이른바 가슴에 사무치게 와닿으니까요. 여긴 내 고향이고 난 예전에 아름다웠던 모습을 아직도 생생하게 다 기억하는데. 그래, 이게 바로 모르도르라네. 모르도르가 만들어낸 작품이니까 말이야. 사루만은 스스로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실은 모르도르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야. 로쏘처럼 사루만에게 넘어간 자도 마찬가지지. 프로도가 말하자 메리도 혐오감을 느끼고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나갑시다. 그 작자가 일으킨 이 모든 재앙을 진작 알았더라면 내 쌈지를 사루만의 목구멍에다 쳐넣는 건데. 물론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내가 너희들의 귀향을 이렇게 환영해 줄 수 있는 거지. 문가에 사루만이 서 있었다. 그는 배부르고 흡족한 듯이 보였으며 눈은 저기와 즐거움으로 이글거렸다. 갑자기 프로도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했다. 샤르키! 사루만은 웃으며 말했다. 그래, 너도 그 이름을 들었나 보지? 아이센가드에서 부하들이 그렇게 불렀지. 아마 애정의 표시일 거야. 그렇지만 날 여기서 보게 되리라곤 예상 못했겠지. 예상치 못했소. 하지만 이건 짐작할 수 있었죠. 비열한 방법으로 작은 해악을 끼칠 거라고. 간달프는 아직 당신에게 그 정도의 힘은 남아있다고 경고했었소. 물론 할 수 있지. 그리고 작은 해악 이상의 것도 일으킬 수 있고 말이야. 너희들은 날 웃겼어. 너희 시시한 호빗 영주들이 위대한 이들과 함께 말을 달리고 또 하찮은 자신들의 존재에 한심하게도 기뻐하는 꼴이라니. 너희들은 모든 일을 잘 끝냈으니 이제 느긋하게 돌아와 이 시골에서 편안하고 멋진 나날을 보내리라 생각했겠지. 사루만의 집은 파괴될 수 없고 사루만을 쫓아낼 수 있어도 너희들 집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으리라 생각했단 말이지. 그래, 간달프가 돌봐줄 테니까. 사루만은 다시 웃음을 터뜨리며 말을 이었다. 그가 그렇게 해줄 것 같아? 그는 너희 졸개들이 맡은 일을 끝내면 내던져 버리는 거야. 그런데도 니놈들은 그 뒤를 쫓아다니며 꾸물거리고 수다를 떨면서 필요 이상으로 2배가 넘는 거리를 돌아왔지. 그래서 난 저놈들이 저런 멍청이들이라면 내가 먼저 가서 한 수 가르쳐줘야겠군. 한 가지 못된 짓을 저지르면 다른 못된 짓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이야. 라고 생각했지. 시간과 인원이 좀 더 충분했다면 더 뼈저린 교훈을 줄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미 너희들이 평생 일해도 개선하거나 완성태로 복구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을 해놨어. 그러니 그것을 생각하며 내가 입은 손해와 견주어 보면 즐거울 거야. 그런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다니 당신이 안쓰럽군요. 그저 기억의 즐거움에 지나지 않을 테니 말이죠. 이제 당장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마시오. 마을의 호빗들은 사루만이 어느 헛간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고 즉시 골목쟁이 집 문 앞에 몰려들었다. 그들은 프로도의 말을 듣고 분개하며 중얼거렸다.
저놈을 그냥 가게 내버려두면 안 돼. 저놈을 죽여야 해. 악당, 살인자, 저놈을 죽여. 사루만은 호빗들의 저기에 찬 얼굴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고는 조롱하듯 말했다. 죽이라고? 용감한 호빗들, 자신 있다면 죽여보시지 그래. 그는 가까이 다가가서 검은 눈으로 음흉하게 그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내가 가졌던 것을 다 잃었다고 해서 내 능력이 모조리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나를 쓰러뜨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피가 샤이어에 얼룩진다면 이곳은 황폐해지고 다시는 치유되지 못할 것이다. 호빗들이 주춤했으나 프로도가 말했다. 그의 말을 믿지 마시오. 그는 상대를 위협하고 속일 수 있는 목소리를 빼곤 모든 능력을 잃었소. 하지만 그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복수를 복수로 갚는 것은 무익한 일이고 또 어떤 것도 치유하지 못합니다. 가시오 사루만, 가장 빠른 길로 떠나시오. 뱀! 뱀! 사루만이 부르자 가까이 있는 오두막에서 뱀 혓바닥이 개처럼 기어나왔다. 다시 길에 나서게 됐다, 뱀. 이 멋진 분들과 영주들께서 우리를 또 내쫓으신단다. 가자. 사루만이 가려고 돌아섰고 뱀 혓바닥은 발을 질질 끌며 그 뒤를 따랐다. 그러나 사루만이 프로도 옆을 지날 때 그의 손에서 칼이 번쩍였다. 그는 재빨리 프로도를 찔렀다. 그러나 칼날이 숨겨진 갑옷에 부딪혀 딱 부러지고 말았다. 샘이 이끄는 12명의 호빗이 고함을 지르며 앞으로 뛰어나와 악당을 땅에 내동댕이 쳤다. 샘은 칼을 뽑았다. 그러나 그 순간 프로도가 소리쳤다. 안 돼, 샘. 지금도 그를 죽여선 안 돼. 날 해치진 못했잖아. 난 어떤 경우라도 그가 이런 나쁜 방식으로 살해되는 걸 바라지 않아. 한때 위대한 자였고 우리가 감히 손을 들어 공격할 수 없는 고귀한 출신이었어. 이제 그는 몰락했고 그를 치유하는 것은 우리 능력 밖의 일이야. 하지만 나는 그래도 그의 목숨을 살려주고 싶어. 스스로 치유하는 길을 찾기를 바라면서. 사루만은 일어서서 프로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의와 존경 그리고 증오가 뒤섞인 미묘한 빛이 떠올랐다. 그는 입을 열었다. 호빗, 많이 성장했구나 그래. 대단히 많이 자랐어. 이제 현명해지고 또 잔인해졌군. 내 복수의 달콤함을 빼앗아가고 거기다 자비의 빚을 더해주니 말이야. 이제 나는 쓰라린 마음으로 가는 수밖에 없군. 너의 그 자비가 가증스러워. 자, 이제 떠나서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겠다. 그렇지만 너에게 건강과 장수를 빌어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너는 그 어느 것도 누리지 못할 테니까. 하지만 그건 내 소행이 아니야. 그저 예언할 뿐이지. 그는 걸음을 옮겼고 호빗들은 그에게 길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무기를 움켜쥔 그들의 손가락 관절은 너무 힘을 준 나머지 하얗게 되었다. 뱀 혓바닥은 망설이다가 그의 주인을 따라갔다. 프로도가 그를 불렀다. 뱀 혓바닥, 당신은 따라갈 필요가 없소. 당신은 내게 악한 일을 하지 않았소. 좀 더 건강해져 당신의 길을 갈 수 있을 때까지 여기서 얼마간 음식도 먹고 쉴 수 있게 해주겠소. 뱀 혓바닥은 멈춰서더니 머물고 싶은 마음이 얼마간 있는지 뒤돌아보았다. 사루만이 돌아섰다. 악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그는 찢어지는 웃음소리를 냈다. 아, 없겠지. 밤중에 살짝 밖에 나갔을 때도 그냥 별을 보러 간 거겠지. 그런데 불쌍한 로쏘가 어디 있는지 누가 물어봤던가? 뱀, 네 놈은 알고 있지. 안 그래? 자, 말 좀 해보실까? 그 말에 뱀 혓바닥은 겁을 먹고 훌쩍거렸다. 안 돼, 안 돼요. 그렇다면 내가 말해주지. 그 불쌍하고 조그만 녀석,
너희들의 친애하는 두목을 뱀 혓바닥이 죽였지. 그렇지, 뱀. 틀림없이 잠자는 놈을 찔러 죽였을 거야. 제대로 매장이나 했는지 모르겠군. 뱀이 최근에 무척 굶주렸는데 말이야. 자, 뱀은 그다지 착한 놈이 아니야. 이 녀석은 내게 맡기는 게 좋을걸. 뱀 혓바닥의 붉은 눈에 거친 증오의 빛이 떠올랐다. 당신이 시켰잖아요, 당신이. 그는 쉬쉿 소리를 냈다. 사루만은 비웃듯 말했다. 넌 항상 샤르키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안 그래, 뱀? 자, 이제 그가 명령한다. 따라와. 그러고 나서 그는 기어가는 뱀 혓바닥의 얼굴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그러나 그 순간 딱 하는 소리가 났다. 갑자기 뱀 혓바닥이 일어서더니 숨겨두었던 칼을 꺼내 개처럼 으르렁거리며 사루만의 등으로 뛰어올라 그의 머리를 뒤로 잡아당겨 목을 자르고는 고함을 지르며 길을 달려갔다. 프로도가 정신을 차리고 뭐라 말하기도 전에 세 발의 호빗 화살이 시위를 울리며 날아가 뱀 혓바닥의 몸을 꿰뚫었다. 주위에 모여있던 호빗들은 경악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루만의 시신 주위에 회색빛 안개가 끼더니 불에서 나온 연기처럼 천천히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수의를 입은 흐릿한 형상처럼 언덕 위에 어렴풋이 보였다. 잠시 그것은 흔들리며 서쪽을 바라보았으나 서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자 방향을 돌렸고 한숨 소리와 함께 흩어져서 사라져버렸다. 프로도는 안쓰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시신을 내려다보았다. 그가 바라보는 동안 그 시신은 마치 오랜 세월이 지난 주검이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 것처럼 오그라들었고 쭈글쭈글한 얼굴은 두개골에 누더기가 된 살을 덮어놓은 것처럼 보였다. 프로도는 그 옆에 아무렇게나 펼쳐진 더러운 망토자락으로 시신을 덮고 몸을 돌렸다. 샘이 입을 열었다. 자, 저렇게 종말을 맞았군요. 참 역겨운 종말이에요. 그런 꼴을 볼 필요가 없었더라면 더 좋았을걸. 하지만 시원하게 제거되었군요. 이것이 전쟁의 마지막 끝일 거예요. 메리가 말하자 프로도 역시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도 그렇기를 바라네. 이것이 마지막 일격이기를. 하지만 바로 여기 골목쟁이 집의 문 앞에서 벌어지다니. 내 모든 희망과 두려움 속에서도 적어도 이런 일은 예상하지 못했어. 그러자 샘이 우울하게 말했다. 전 이 아수라장을 깨끗이 정돈할 때까지 끝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